5분 정도 남았습니다. 3시 25분 25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쪽 지수 막판에 큰 변동성은 없습니다. 이 상태대로 마감될 예정이고요. 1%대 초반의 상승 탄력이 고르게 나옵니다. 오늘은 지수도 종목도 섹터도 큰 소외감 없이 흘러가는 모습인데요. 코스피부터 보시죠. 현재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 대비로 1.21% 상승, 2669.90포인트, 2673 부근까지 강하게 회복이 되는 흐름으로 이번 주 첫 번째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수준이 딱 60일 이평선 근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술적인 반등의 목표치로 이 정도 봤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을 뚫어낸다면 2700 정도까지 열어둬야 된다라는 시각들이 대다수입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이틀 연속해서 반등세 이어지고 있고요. 탄력이 코스피보다 약간 더 나옵니다. 1.31% 상승 885.41포인트 기록하면서 후반에 약간 더 고개를 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양봉 형성하면서 고점 부근 마감 앞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목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개별 재료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자면 곡물과 비료, 사료 이런 농산물, 인플레 관련된 종목군들 맥이 형성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 이쪽도 강합니다. 여기에다가 또 개별 모멘텀은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양시장을 합해서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좀 좋은데 보통주 가운데서 상한가 종목은 딱 한 개 있습니다. 차백신 연구소고요. 자주 움직이지 않는, 자주 거론되지 않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원인 불명의 급성 간염이 확산되고 있답니다. 이에 따라서 비형 간염 치료 백신 개발을 하는 이 차백신 연구소의 가치가 좀 더 부각이 되면서 오늘장 가격 제한폭까지 치고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뉴스가 오후 1시 30분경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두드러지는 탄력이 오후장 강하게 좀 형성됐다는 점 특징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국전약품입니다. 장 초반부터 이 종목은 주목받았었는데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샤페론, 이 코스닥 상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전약품이 오늘장 20% 정도의 상승세 나타나면서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 이렇게 기분 좋은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장하면은 또 진입뮤직을 오늘장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밀리에서제도 IPO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심 청구를 일단은 했습니다. 이런 뉴스 나오면서 진입뮤직은 오늘장 10% 정도의 상승권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알려졌던 재료이니만큼 장중 고점 대비로는 탄력이 약간은 좀 둔화된 모습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특징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동차 부품 쪽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뭐 화신이라든지 이런 몇몇 종목분들 플러스권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K컬처의 저력을 느낄 수 있는 행사가 있었죠. 칸 영화제에서 박찬욱 감독이 감독상을 받고 또 송강호 배우가 이 나무주연상을 수상을 하면서 국내 이 영화 산업이 전 세계 영화계의 중심으로 우떡 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콘텐츠 관련된 종목군들 강세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이 관련 영화의 배급을 맡은 쇼박스 오늘 9% 정도 오름세로 거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CJ E&M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장중 내내 플러스권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약 3% 정도 오르면서 거래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최근 들어서 영화관도 북적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차 해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영화관의 주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팝콘이라든지 콜라, 이 음료의 취식도 가능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CJ, CGV 8%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또 콘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도 메가박스 관련주죠. 콘텐트리 중앙도 오늘장 6% 정도 상승을 하면서 영화관 관련된 종목도 강한 상승으로 거래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반면 이 오후에 여러 번 좀 전해드렸는데요. 페노션이라든지 H&M, 해운주들 쪽의 소외 현상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오전장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좀 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장 조금 더 뚜렷해지는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페노션이 7% 정도
오늘 장은 질적, 양적 모두 다 합격점을 받을 만한 월요일이었습니다. 미증시의 상승 분위기가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주고 그 내부적으로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의 좀 꺾이는 모습 가운데서 오랜만에 안도하는 분위기, 거기에다가 또 투자 심리도 조금은 나아진 흐름이 수급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도 강하게 유입되면서 이번 주 남은 날들에 대한 기대를 더욱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아시아 증시 전반의 흐름은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한중일 나란히 좋았는데 그 가운데서 일본 증시가 가장 좋았고요. 그리고 우리 증시, 중국 증시 순으로 상승 탄력은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2.19%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27,000원선을 단번에 회복을 했고요. 27,369.43엔에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장 초반에 갭상승 출발,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고점을 높이면서 장 초반에 27,000엔선을 이미 장악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점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주춤합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가 101 정도 수준 기록하고 있고요. 시작은 지난주 후반에 나왔던 PC 물가지수, 이것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빅스텝의 명분이 조금 약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금리 인상과 관련된 우려감이 조금은 완화되는 모습 속에 달러에 대한 매도 물량이 출회됐고요. 이에 따라서 신흥국 증시 전반으로 좀 강했다. 그리고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고조됐다라고 해석됩니다. 일본 증시 봤고요. 다음은 중국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은 이미 앞서서 여러 차례 예고를 했습니다. 6월부터는 봉쇄 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간이 점차 임박한 모습이죠. 내일 모레 벌써 6월 1일인데요. 이 내용도 중국의 경기를 좀 끌어올리지 않을까라는 기대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입니다. 0.46% 상승하고 있습니다. 3,144.5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천 쪽은 조금 더 강한데요. 0.84% 정도의 플러스권 흐름을 나타내면서 오늘 한중일 나란히 플러스의 흐름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국내에서 환율 동향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반응이 상당히 격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1,240원 선을 밑도는 흐름이네요. 17원 급락. 와, 하루에 17원이나 빠집니다. 17원 60전 하락하면서 1238원 60전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밀리긴 밀렸는데 이렇게 급락까지는 아니었는데요. 일단은 달러가 주춤하고 신흥국 통화 위안화도 지금 달러당 위안화의 환율이 6.6 정도까지 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오늘장 가파르게 빠지면서 1240원 선 하회하는 움직임 나타났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무난하게 상승권의 흐름 지켜가 주면서 거래를 마친 월요일장이었습니다. 외국인도 기관도 사들이는 하루였는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장 마감 시황 전해드리도록 하죠. 자, 코스피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이틀 연속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보시면 전장 대비 1.2% 뚜렷하게 올랐죠. 포인트로 30포인트 넘게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 대금은 7조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요. 2,669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분봉톡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오전장에 고점을 쭉 높이면서 올라오는 흐름이었죠. 자, 그리고 나서 고점으로 2,672포인트 찍고서 그 수준에서 장 끝까지 횡보세를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2,670포인트 근방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보시면요. 전장과 마찬가지 흐름이었습니다. 외국인도 기관도 매수였는데 특히 기관의 매수가 뚜렷하게 나타났죠. 보시다시피 외국인 쪽에서 3,5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였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4,200억 원 가까이 매수가 더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팔았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8천억 원 가까운 매도 우위가 벌어졌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볼 텐데 오늘 상승하는 업종 수가 확실하게 좀 많았습니다. 등락률 상위 순부터 체크를 해보죠.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부터 먼저 보시면 서비스 업종이었죠. 2.25%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의 기술주 강세와 함께 네이버와 카카오 이렇게 대표적인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서비스업이 오늘 가장 강했고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유통업종이었죠. 이쪽에서도 2% 가까이 올랐습니다. 1.88% 상승
상승이었는데 사료, 비료 관련해서 오늘장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신송홀딩스, 바로 이 종목의 급등이 유통업종지수 상승에 한 몫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비금속 광물업종도 좋았는데요. 이쪽에서는 사흘 만에 상승으로 좀 돌려놨습니다. 1.69% 상승이었고, 자, 그 뒤로 전기전자업종 1.5%, 화학업종이 1.4% 올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엔 등락률 하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시겠습니다. 가장 크게 내렸던 업종부터 먼저 보시면요. 운수 창고입니다. 2.42%. 이쪽에서 꽤나 좀 많이 내려왔죠. 오늘 해운주들의 차익 실현이 아주 강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업종지수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전기가스 업종도 1.68% 좀 뚝 떨어졌습니다. 이쪽에서는 요새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이 업종의 주력 종목들이 모두 밀리면서 업종지수 부진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보험과 통신, 그리고 은행 쪽에서는 그래도 0.07% 소폭 상승하는 흐름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시겠는데요. 뉴욕 증시의 반도체주 강세와 함께 국내 증시의 반도체주들도 웃는 하루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보시면요. 전장 대비 거의 2% 가까이 올랐죠. 67,70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1.8% 올랐고요. 자,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보통은 상승할 때 탄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 자, 오늘장에서는 뭐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전장 대비 1% 조금 못 미치게 상승했죠. 107,0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쪽으로 보시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강했는데, 이쪽에서는 오늘 에디슨 이노와 계약 체결 이슈를 전하면서 에디슨 이노 같은 종목은 급등세를 잔중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상승이었죠. 2% 넘게 올랐습니다. 43만 9,500원에서 장을 마감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반면에 삼성 SDI 이쪽에서 좀 아쉬웠습니다. 삼성 SDI는 전장 대비 1.5%가 밀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58만 1,000원이 오늘장 종가가 됐는데요. 뚜렷한 하락으로 거래 마쳤죠. 시총 상위 종목들 이 상승해서 이 종목만 소외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투자은행 시티그룹 쪽에 분석이 나왔습니다. 삼성 SDI의 목표 주가를 93만 원에서 이번에 48만 원으로 확 깎았기 때문인데 상당히 아쉽게 나타났죠. 목표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전장 대비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58만 원 수준에서 거래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의 모회사인 LG화학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LG화학 55만 7,000원에서 오늘장 마감하게 됐고, 자, 그리고 다음으로 바이오 종목들은 오늘 나란히 상승이 나왔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1% 올랐고요.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셀트리온도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이었습니다. 0.64%, 1% 좀 못 미치면서 거래 마쳤죠. 15만 7,000원이 오늘장의 종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주들 쪽으로 보시면요. 미국의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워낙에 좀 강세를 지난밤에 보였기 때문에 모처럼 네이버가 아주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네이버 보시면요. 전장 대비 4% 넘게 급등세였습니다. 28만 1,000원에서 거래를 마쳤고, 카카오도 분명히 뚜렷한 상승이었는데 네이버만큼은 아니었죠. 자, 카카오는 전장 대비 2.7% 가까이 올랐습니다. 83,9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도 보시면 이쪽에서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현대차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면 현대차는 1.08% 올랐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기아가 1% 조금 못 미쳤습니다. 83,6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자, 그리고 철강 대장인 포스코 홀딩스 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29만 4,000원이었고, 그리고 은행주인 KB금융도 사실 큰 폭의 움직임 없었죠. 딱 6만 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신한지주와 삼성물산이 오늘 신한지주의 경우에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7% 상승이었고, 삼성물산이 오늘 좀 뚜렷하게 올라왔습니다. 삼성물산은 전장 대비 3% 가까이 크게 올리면서 시총 순위도 높여오는 모습, 12만 5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실 텐데 오늘 중국 소비주들 좋았습니다. 리오프닝으로도 묶어볼 수가 있겠지만 오늘 특히 중국 소비로 묶어본 건 아무래도 곧 다가오는 상하이 봉쇄의 해제 기대감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풀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상하이는 이틀 뒤죠. 다음 달 1일부터 봉쇄 해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로 인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장품주들 오늘장에서 상당히 좀 좋았는데 토니모리 같은 종목은 6%가 넘게 올랐습니다.
올랐습니다. 한국 화장품도 6.4% 급등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이 밖에 이치한불 그리고 제이준 코스메틱도 5%가 넘게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큰 종목들인데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종목들도 오늘장 뚜렷한 오름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행 항공주들도 확인해 보실 텐데 이쪽도 움직임 괜찮았습니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그리고 노랑풍선과 롯데관광개발 같은 여행 관련된 종목들도 일제히 오름세 확인이 됐고요. 항공 쪽에서는 특히나 저가 항공사들이죠. 제주항공이라든지 티웨이 항공이 2% 넘게 뚜렷한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면세 쪽에서도 글로벌 텍스필이 3.6% 넘게 올랐죠. 그리고 호텔신라와 신세계 같은 종목들 연속적인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밖에 해운주들 보시면 이쪽은 정반대로 오늘장 분위기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는 호실적과 운임지수 강세 소식에 주가 흐름 상당히 좋게 나타났던 해운주들인데, 자, 오늘장에서는요 벌크선 운임지표인 발틱 운임지수, 즉 BDI 지수가 간밤에 전장 대비 8% 넘게 급락을 하면서 2,680포인트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했다라는 소식, 이 부분에 집중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속적인 상승을 마치고 강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페노션 같은 종목은 무려 7%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7,510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이 밖에 HMM 5% 넘게 하락이었고 대한해운 그리고 흥하해운까지 모두 다 파란불 쓰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더해가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의 경우에도 이틀 연속해서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죠. 1% 넘게 올랐습니다. 1.43% 전장 대비 상승으로 거래 마쳤는데요. 포인트로도 12포인트가량 끌어올렸고요. 거래 대금은 6조 원이 조금 넘게 집계가 됐습니다. 886포인트가 오늘장의 종가가 됐습니다. 자, 분봉통에서도 확인해 보시면 거래수와 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오전장에 쭉 올리는 흐름 확인이 됐고, 그리고 그 뒤로는 살짝 정오를 기점으로 해서 주춤한 모습도 나타났지만 장 막판 들어서 조금 더 강세 흐름 나타났습니다. 자, 후반 들어서 고점 만들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890포인트에 한 발짝 조금 더 다가섰고요. 886포인트에서 오늘장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자,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매수가 더 많았습니다. 외국인이 4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특히 기관이 더 많이 사들였죠. 800억 원 이상 매수가 더 많은 모습이었고, 역시나 개인만이 홀로 팔았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1,200억 원가량 매도 우위가 집계가 됐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들도 보실 텐데 시총 상위 종목들 역시나 대부분 상승이었습니다. 일단 2차전지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에코프로 BM 크게 올랐습니다. 전장 대비 5% 가까이 올리면서 49만 원에 다시금 다가섰고요. 그리고 LNF 보시면 이쪽에서는 사실 최근 강하게 올랐다가 고점 찍고 나서 나흘 연속해서 내렸죠. 자, 이번에 닷새 만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전장 대비 LNF 2.5% 올리는 모습, 25만 원에 다시금 근접했고,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이 첨보도 오늘장에서는 1%가량 올렸습니다. 첨보도 26만 9,700원, 27만 원에 근접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제약바이오 쪽으로 보시면요. 셀트리온 형제들부터 일단 상승이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0.3%,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1.5% 올랐습니다만, 가운데 보시면 HLB 이쪽이 좀 불안했습니다. HLB가 연속적으로 차익 실현이 아주 강하게 나왔습니다. 오늘자 큰 폭으로 밀렸는데요. 자, HLB는 전장 대비 6%가 넘게 밀리는 모습, 44,0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좀 내려가 보시면 알테오젠 괜찮았습니다. 알테오젠은 전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는데 오늘장도 전거래일처럼 뚜렷한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알테오젠은 전장 대비 3.4% 올렸습니다. 57,300원이었고요. 진단키트주인 시젠 오늘장 1.5%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주들 보시면 오늘 게임주들이 좋았습니다. 일단 카카오 게임즈부터 확인해 보실 텐데 분명한 오름세로 마치게 됐죠. 카카오 게임즈 3% 넘게 올랐고요. 61,400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펄어비스 이쪽은 그래도 아주 강하진 못했죠. 0.16% 제한적인 변동폭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아래쪽에 위메이드 이쪽은 오늘 단연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위메이드가 자체 발행 코인인 리믹스의 안정성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장 10% 넘게 급등을 했죠. 87,000원에서 거래 마감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보시면 리노공업이 최근 사실 낙폭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상승할 때도 상승 탄력이 강하지 못한 모습 오늘장 확인이 됐죠. 리노공업 확인해 보시면
전장 대비 0.5% 소폭 들어올렸습니다. 리노그룹은 15만 8,100원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쪽에서 오늘 콘텐츠주들 자체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빨간불 켰습니다. 분명한 오름세였죠. CJ ENM이 3% 가까이 올랐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1.3% 올리면서 77,5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보겠습니다. 특징주 보시면 오늘 화제를 모았던 이슈 중에 단연 칸 영화제가 있죠. 박찬욱 감독이 영화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그리고 송강호 배우가 영화 브로커로 나무주연상을 수상했다고 하는데 이 K 콘텐츠의 저력에 관련주들의 움직임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보시면 CJ CGV가 8% 넘게 급등세였습니다. CJ ENM도 분명한 상승이었고요. 쇼박스 같은 종목이 거의 10% 가까이 급등이었죠. 그리고 콘텐츠들이 중앙, 위직 스튜디오, 그리고 뉴나라든지 덱스터, 사마 네트워크스부터 바른손까지 영화 관련된 모든 콘텐츠 관련주들까지 전반적인 강세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그리고 오늘 또 사료, 비료, 음식료 쪽으로 강한 종목이 또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항구 봉쇄로 인해서 7월 곡물 재앙이 닥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는 소식이 부각이 됐기 때문이죠. 특히 그중에서도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을 좀 묶어봤습니다. 신송홀딩스가 장중에 상한가까지 기록이 됐고 종가상으로도 23%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죠. 자, 그리고 이 밖에 이지바이오와 이지홀딩스가 급등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육계 쪽에서 마니커와 팜스토리도 강한 모습 장중에 나타났고요. KC피드나 누보 같은 종목도 장중에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